저희가 선정한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준생들에게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네. 일단 이 친구들에게 가장 어디 가고 싶니라고 하면 제가 공기업 멘토링을 학교에서 많이 했었는데 다 이제 인국공 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 세상이 어려워서 그런지 고용의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정년이 보장된다,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이 인국공에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 사기 전망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비전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워라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일을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해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인국공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많은 취준생들이 지금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원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이제 내일입니다. 아마 오늘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건데 이제 좀 더 힘을 내서 마무리 잘 하고, 일단 인국공의 서류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래서 NCS를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평가를 쓰는데 어렵지 않을 거니까 좀 더 힘을 내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4시까지인가요? 네. 잘 확인하시고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일단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법령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인국공 공항 사업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관계 법령 3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1999년 2월에 이제 설립이 되는데, 설립 목적을 보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 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 기업으로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보게 되면 홈페이지 상에서 총 5가지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류 서비스, 공항 운영 안전, 그다음에 공항 건설, 4번째 복합 도시 개발, 그리고 5번째 해외 사업, 교육 사업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해서 뭔가 인천공항과 관련된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네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구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서류를 쓰거나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게 되면 5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국제공항 개발 및 관리 운영, 1번과 2번이 비슷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주변 지역 개발, 부대 사업 및 기타 국가 위탁 사업인데, 실제로 이제 이 커다란 운영, 인천공항국제공항을 관리하다 보면 운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7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이제 공항 운영에 관련된 아웃소싱이 들어가는데, 그 인력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주변 지역 개발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공항이라는 것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물류나 문화나 관광, 상업 등 전체적인 부가가치 창출 거대 산업으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국공도 공항 복합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활주로 지역에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국제무역지구를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치된 어떤 기업들을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 시티라든지 스카이 72 골프장 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유치가 돼 있어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1번과 2번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3, 4, 5번을 같이 보자면 실제로 3번 같은 경우는 공항 건설 및 관리 운영, 그다음에 공항의 건설 운영 등과 관련된 컨설팅 사업, 5번째가 해외 공항 건설 및 관리 운영, 그 주변의 지역 개발 사업인데, 이 3, 4, 5번을 이제 같이 보자면 실제로 인국공이 공항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떠나서 해외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항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공항이 2가지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이제 완공이 돼서 거기 이전했고, 지금 4단계 건설 사업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외 공항 관련된 건설 사업은 실제로 인국공이 해외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9년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 해외 사업을 이라크 아르빌 공항에서 시작하는데, 현재 14국 29개 공항에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라든지 이런 공항들 같은 경우는 교육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술 지원이나 운영, 마스터 플랜, 타당성 조사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3개 정도의 공항들은 현재 사업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종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서 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취준생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좀 선호한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연봉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두 분은 신입사원 연봉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일단은 신입사원 평균 기준이 알기오 기준으로 4,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 평균 연봉이 8,000에서 9,000 정도 되니까 와, 일단 일반 네. 대기업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네요. 그야말로 대기업이면서 공공기관의 주요 공기업인 뭐 그러니까 뭐 더 좋은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봉 얘기 들은 순간 나도 써야 되나 빨리 써요, 이런 생각이 내일까지니까. 들었는데 아마 네. 그런 만큼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좀 잘 난관을 극복하려면 경영 목표를 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일단 경영 목표는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면접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골 질문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이건 뭐 암기해야 되고요. 나중에 면접에 가면 한번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영 목표 2030. 첫 번째 미래를 여는 신성장 산업 육성 매출액 5조 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놨고요. 세계를 이루는 동북아 허브 항공운송 세계 1위 뭐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4차 산업을 융합하는 공항 운영 혁신, 공항 서비스 최상위 뭐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무결점의 안전한 공항, 사고재해 제로, 더불어 성장하는 지속가능 경영, 국민 경영 기여도 55조, 어마어마합니다. 고용 창출 기여도 101만 명이라고 해서 2030 목표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경영 전략들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경영 전략이라든지 비전, 미션 그리고 그 밑에 많이 물어보는 게 인재상 지원 동기로 물어보는데 실제 이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직자들이 이 경영 전략을 꼭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미션부터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 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 기업으로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비전 보겠습니다. 글로벌 공항산업 리딩 밸류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 방향을 보자면 미래 사업 성과 창출을 통한 산업 융합 허브 구현, 동북아 허브 공항 위상 확립을 위한 네트워크 연결성 강화. 세 번째, 차별화된 스마트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 경험 제공. 네 번째, 국민 행복을 위한 타협 없는 무결점 안전 시설 관리. 다섯 번째, 공공가치와 창의 혁신 기반 지속 성장 경영이라 해서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뭐 미션, 비전, 또 전략까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항공산업과 관련된 동향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모든 기업들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특히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산업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항공산업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기업이 이제 속해 있는 기업군에 관련된 기업 분석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항공산업에 대한 산업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계 항공 수요는 향후 15년간 2배 정도 이상을 성장을 목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평균을 보게 되면 4.4%라는 엄청난 높은 수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요는 약 3배 정도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와. 이건 연평균 5.5%니까 경제 전체적인 어떤 경제 규모로 보게 되면 엄청난 수치고요. 이래서 2037년까지 세계 항공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구직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요 공항의 경제적 확장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었지만 세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가별로 심화되고 있는데 인천공항 주변 경쟁 공항들은 미래 항공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대단히 공항 개발을 완료 및 그냥 확장 중인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거대 시장이 동대문의 DDP를 설계한 분이 중국의 그 거대한 그 공항, 항공을 지금 설계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중국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인천공항은 2024년까지 4단계 건설 산업을 완료해서 세계 3위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1위 싱가포르의 뭐 창의국제공항이라든지 2위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그리고 이제 인국공이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제 3위로 가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늘길이 많이 막힌 상태고 뭐 물론 재개 소식이 들리긴 합니다만 이런 코로나19가 항공산업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국민들뿐만 아니라 구직자들 모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은 꼭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슬기롭게 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장 동력은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해외 R&D 사업 2015년 이후로 실제로 10배 이상 정도의 사업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전 세계 항공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서 실제로 기존 공항, 현대화 및 신공항 건설 등 공항 개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또한 공항 건설 및 운영 분야에서도 인천공항공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잠시 코로나 주춤했지만 더 성장할 것 같고요. 실제로 공항 이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공항이 비행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인수송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그러니까 화물 운송이 없는 그런 국가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가서 실제로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수출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좌석을 뚫고도 지금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오히려 비행기를 못 뜨니까 못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화물 운송 쪽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화물 운송은 쉽게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채용이 미뤄진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좀 가뭄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상반기 채용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무를 시작으로 해서 기술 분야, 전문 분야, 장애, 보훈 총 이제 5가지 정도의 분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무 쪽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보게 되면 70명인데 서류 배수가 사무가 굉장히 힘듭니다. 50배라서 네. 아마 서류를 붙은 것까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필기 시험이에요. 이제 3배수고 마지막 면접까지 간다면 실제로 1.5배수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30배수고 나머지 장애나 보훈 같은 경우는 20배수라서 아마 장애나 보훈으로 가면서 뭐 경쟁률은 조금 더 약해질 것 같고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또 필기가 5배수, 4배수고 면접이 3배수라서 오히려 사무 분야나 기술 분야는 면접까지 가게 되면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지만 또 나머지 부분들은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정 KPS 다루면서 응시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좀 어떨까요? 일단 실제로 뭐 한전 얘기하면서 좀 미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일단은 뭐 그냥 아주 쉬운 기업은 아니고요. 영어나 이제 1, 2, 3, 4개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자격증이 그 자격 조건이 있는데 공통상에 네 번째 부분이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지원하는 분들은 뭐 지원을 이제 내일 할 거니까 있는 점수를 하겠지만 또 다음에 지원하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공인어학 성적 자체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 보게 되면 부침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영어와 일본어 점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 바로 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공부해서는 안 되고 일단 중상 이상 정도 대기업 목표라는 정도를 준비했다면 여기가 이제 대기업입니다. 네. 공기업 중에 대기업 때문에 그 전형적인 대기업 준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기업 중에 대기업이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공기업 채용에서는 1, 2점도 굉장히 크게 당락을 결정하는데 그런 만큼 저희가 봤을 땐 우대사항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1, 2점 때문에 실제로 뭐 탈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면접을 가보면 뭐 이제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공기업 면접관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뭐 진짜 1, 2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실제 면접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준비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인국공도 하겠죠. 여러분들이 서류 부분에서 좀 더 중심을 잡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관련된 부분들 빼고 여기 이제 보훈 대상자니까요. 뭐 특별 규정에 보게 되면 우리 공사 재직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현재 재직한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약간 불리한 부분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면접자라든지 지원자 중에서 여러분들보다 점수를 가산점을 받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직무 자격이랑 어학입니다. 그래서 직무 자격증은 보통 이제 공공기관들은 1점, 3점, 5점, 10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찬가지 여기도 3점, 5점,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으니까 이 가산점 자격증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어학 성적 진짜 여기에
1, 2%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는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어나 외국어 공부할 때는 그 정도만 하면 텐데 여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가 있어서 좀 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인재 채용이 있는데 뭐 지역인재 관련된 내용들은 뭐 크게 여기서 뭐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대사항은 가능하다면 무조건 챙겨가야 하는 그런 점수일 것 같아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에 선발하는 직무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앞서서 이제 사무 직무가 가장 많이 뽑는다라고 하셨어요. 네, 전체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70명입니다. 사무 12명, 전기 8명, 통신전자 8명인데 실제로 사무 12명이면 뭐 대기업으로 따져도 사무 분야 12명씩 뽑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무는 어떤 직무를 하는 분야죠? 네, 이번에 뽑는 포지션의 사무를 보게 되면 경영, 경제, 행정, 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몇 명을 뽑냐면 서류에 경영에 350명, 경제에 150명, 행정법 550명 중에서 600명 정도가 이제 서류 합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그 거대한 어떤 그 행정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겠죠. 거기에 조달도 있을 것이고 회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영기획도 있을 것이고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은 말 그대로 회사가 어떤 목표를 정하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한지 얼마 정도 예산을 쓸 건지 얼마 정도 손익분기점이 필요한지 이런 능력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게 할 것인가 돈을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 기획 전략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인국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고 네. 또 자산관리 엄청난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관리 부분에 총무나 어떤 여러 가지 집기들을 활용하는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회계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무직무 지원자들 어떤 좀 역량들을 갖추면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포지션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네. 아무래도 일단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핵심 성공 요소에 대한 개념, 뭐 CSPF라고 하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거는 경영이나 상경계열 친구들이 준비하면 좋겠죠. 그리고 STP 전략인데 이건 마케팅 관련돼서 이제 마케팅 툴 중에 수학 분석이라든지 같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툴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내용들로 만약에 면접을 본다고 하면 물어볼 수 있겠죠. STP 전략으로 우리 공항공사를 한번 해봐라라고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이론적인 지식들 그리고 입출금 전표 관련된 현금 납부 작성이니까 회계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 네. 기업 실무 회계 관련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럼 이제 다음은 전기 직무를 알아볼까 하는데 약간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이 직무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기 직무는 굉장히 뭐랄까 전공 지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아마 준비하는 분들도 내용을 보게 되면 뭔가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아마 인천국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전기 지원하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직무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지능형 설비, 전력 설비, 망 설비라 해서 지금 이제 IoT라든지 4차 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가고 있어서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 공급자와 소비자의 양방향으로 필요한 에너지 관련 정보 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에너지를 공급, 소비, 저장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 설비 구축에 관련된 부분들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유지 보수가 있고 또 전기 설비 설계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업무들도 같이 보시면서 설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된다고 하면 전기 설비 감리 관련돼서 전체적인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게 시공되고 있는지 정확히 품질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역량들도 같이 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항공사 내나 아니면 뭐 건설을 할 때 필요한 직무인가요? 네. 전기라는 것이? 네. 항공사도 커다란 이제 플랜트잖아요. 네. 그 커다란 공장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항에 정말 많은 전력들이 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수준을 따지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또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문 지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네. 역량들 추가로 필요할까요? 지식적인 부분들을 쭉 한번 보자면 네. 실제로 뭐 전기 설비 기술 수준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내선 규정 관련 지식들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배전 개통 관련된 운전, 그 개통에 관련된 지식들, 그러니까 전기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에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아마 네. 배전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많은 역량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정전이 되게 되면 거의 마비가 될 거기 때문에 정전이나 복전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네. 이런 지식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 설비의 중요도에 따른 수전 방식 등 종합적인 전기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뭐 보호, 개전,
보호 계정 기술 및 부하 제어 기술, 검사 절차에 따른 기계 이상 유무 확인, 그다음에 관련 법령 지침 해독 기술, 안전 작업 및 점검 기술, 적합성 판단 능력 등 다양한 또 전기에 관련된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8명을 뽑는 직무죠. 통신전자 직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분야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죠? 전기는 전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느냐, 네. 공급을 제대로 되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면 통신전자는 쉽게 말해서 I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IT라는 모든 인터넷이라든지 IT의 환경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국공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 IT에 대한 시스템 관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요즘에는 다 이제 RFID라든지 기본적으로 IoT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환 설비,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관련된 장비 발주도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가게 되면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발주도 해야 될 것이고, 그쵸. 또 감리도 해야 될 것이고, 하자가 생기면 하자 업무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업무들로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천공에 세계적으로도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저도 공항 가서 이용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없어요. 네.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서 진짜 맞아요. 최첨단 시스템이 다 결집되어 있다, 이렇게 좀 집약되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친구들의 하게 되는 역량들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행 관련된 어떤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구직자들이 갖춰야 되는 역량적인 부분들, 지식적인 부분을 보자면 일단 IT를 공부하시면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백업 관련된 부분들, 복구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장애 처리라든지 장애 관리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관련된 지식들, 사용자 보안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구.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네. 내용들도 우리 구직자들이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무선통신 시스템 관련된 이론 및 구성 방식 등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봤던 어떤 전공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 거의 기사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론적인 지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인국공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 서류나 면접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해서 항공이나 공항 관련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전자나 통신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네네. 그거 외에 공항이나 항공 관련된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 쪽에서는 실제로 사무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일 것이고, 공대생들이 가는 것은 공대에 관련된 사무 업무는 거의 없고, 그 거대한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지금 네. 이공항도 생겼으니까 그 커다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IT가 들어갈 것이고, 어떤 전기적인 기술이 있을 것이고, 거기 오는 분들은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오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며, 그다음에 무엇보다 인천국제공사가 가고 있는 비전이나 미션 부분 있잖아요. 세계적인 세계 3회 공항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이나 미션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구직자들이 얼마나 거기에 도움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떤 회사의 비전, 미션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준비하고 진짜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지원서 접수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아마 자소서를 좀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네. 싶어요. 우리 취준생들, 특히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끝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일단 면접까지 가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일단 서류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수십 배수의 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조금만 더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서류 전형에 대한 지원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직자들이 1차 면접과 2차 면접, 최종까지 가는 모든 과정까지 같이 준비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공부를 해서 네. 마치 내가 직원처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